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희입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블로그가 저품질은 아닐까 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저품질에 걸려봤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주변에서 저품질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늘 전전긍긍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품질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저품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블로그가 저품질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을 완전히 복사해서 붙여 넣었는데도 검색이 되지 않고, 혹은 웹사이트 영역에 내 블로그 제목이 노출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하나의 글만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혹은 누락이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 고객센터 헬프데스크에 누락되었으니 반영해달라 글을 남기면 원상복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최근 3일에서 일주일 내에 작성한 글들도 웹사이트로 빠지고, 장기적으로는 내 블로그의 모든 글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지 않으면 결국 완전한 저품질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문자 수가 점점 준다입니다. 내 블로그 글에 한두 개가 문제가 생기면서 누락이 되고, 길게는 카테고리 전체의 글이 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내 모든 블로그 글이 완전히 검색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블로그 방문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블로그 저품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켜야 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글을 발행하고 나서 수정을 해도 되나요? 입니다. 제목이나 본문을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수정해도 됩니다. 누락이 된 글을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수정하셔서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고, 순위가 낮게 잡힌 것을 적절하게 수정해서 상위에 다시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순위가 잘 잡힌 글도 여러분들께서 로직에 맞지 않게 수정한다면 다시 아래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순위가 다시 더 낮게 책정된 경우라면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작성하셨던 글과 이미지로 되돌리는 경우에는 다시 순위가 복원되는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디 가서 수정해도 되냐 안 되냐 그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최근 작성해서 순위가 잡힌 글을 한번 수정해 보시고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문제가 생겨서 순위가 밀렸다면 다시 글을 원상복구시켜서 순위가 되돌아오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서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IP를 바꿔도 되나요? 입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 블로거분들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블로거라면 휴대폰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글을 작성한다면 얼마든지 글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IP가 바뀔 수 있고, 그러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얼마든지 IP가 바뀌면서 작성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의 IP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블로그 간에 블로그 아이디끼리 서로 스크랩을 해준다던가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는 어뷰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께서 블로그를 합법적으로 운영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웹사이트에 뜨는 것이 저품질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저품질 증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 영역에만 뜬다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와 블로그 영역 모두에 뜬다고 해서 문제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블로그 글은 웹사이트 영역과 블로그 영역에 모두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이 블로그에는 뜨지 않고 웹사이트로 빠졌다면 그 글에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흔히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요소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베껴서 유사문서로 판단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 글에서 내가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나 이미지가 있어서 나 혼자 유사문서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또 썸네일이나 이미지에 과도한 상업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호명을 대문짝만하게 기입했다거나 전화번호를 넣어두었거나 하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금치거, 반복적인 문구나 이미지들, 여러분들께서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만 삭제해보고
다시 반영되는 것들을 몇 시간 뒤에 지켜보는 식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찾아내는 것이 장기적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나 네이버 포털 메인에 내 글이 걸려서 방문자가 갑자기 급상승한 경우입니다. 일시적인 방문자만 노린 실시간 검색어를 노리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쿠팡 위젯이나 특정 사이트로 회원을 연결시켜서 내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의 경우, 글 하단에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남기는 경우 등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저품질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내가 순수하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했다거나 자연스럽게 내가 글을 잘 써서 네이버 포털 메인에 걸린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을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방문자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네이버 로직이 예전에 작성했던 글들을 모두 검수하고 문제가 되는 글들은 없는지 한번 다시 검수하기 때문에 유사문서나 금칙어, 금칙 행동들이 로직에 걸려서 저품질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것은 병원 카테고리는 최근 9월 초부터 대규모 신누락 현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0월 현재는 대부분의 블로거, 마케터들이 이 누락 현상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블로거들이나 마케터들이 자기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에 누락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결국 저품질로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되는 검색어들을 확인해 보시고 최근 작성된 상위 노출 글들이 어떻게 글을 작성하고 있는지,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서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따라해 봐야 되는 거냐? 잘 모르겠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